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포커스 오후 2시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MC 최은영입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에 마련돼 있던 주민들의 편의시설이요. 최근 들어서는 이 건물 초고층에 마련이 되면서 전망과 만족도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까다로워진 소비자들의 요구와 또 높아진 투자자들의 안목까지 한 번에 또 잡는 새롭게 변하고 있는 부동산 트렌드인데요.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포커스, 평소에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과 고민이 있으셨다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21번 그리고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겠습니다. 샵 8289번으로 전화,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포커스 저희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민 랜드스타잇에서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재민 이사님과 오늘도 기분 좋게 부동산 포커스 상담 시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른 만나보시죠. 부동산에 관한 고민 해결과 그리고 알짜배기 투자처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포커스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이 됐습니다. 투자는 항상 투자자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도와주시는 김재민 이사님의 무료 1:1 맞춤 상담 시간에 대한 안내 먼저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생방송 함께하고 계시죠? 김재민 이사와 함께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삼성동 랜드스타잇의 강의장으로 방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평소에 무료 상담 1:1로 맞춤 부동산 관련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하셨던 분들은요. 서울전화 02-3424-072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착순으로도 빨리 마감될 수 있으니까요. 1:1 맞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포커스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님과 함께하는 실시간 전화 상담 시간 만들어 볼 텐데요. 전화 주신 우리 시청자분 먼저 빠르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결돼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항상 또 이렇게 또 김재민 이사님이 항상 이렇게 또 저보다 이사님 팬이신 거죠?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 자주 시청해 주시고요. 어떤 점 상담 네네.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오래전에 개포주공 4단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제가 지금 올해 나이를 제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69세고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동안이십니다. 네. 69세고요. 네네. 이 방송을 제가 너무 김재민 이사님을 한번 만나뵙고 싶었는데 네네. 연결이 돼서 제가 너무 지금 흥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1 상담도 있으니까 방문해 보시고요. 자, 네네. 그래서 지금 어떤 점을 더 집중적으로 좀 도와드릴까요? 네, 20여 년 전에 가지고 있는데 그거 매수를 해야 될지 언제가 좋은 건지 개포 4단지거든요. 네, 개포 4단지에. 네, 예. 그거 궁금했고요. 네. 제가 현금을 지금 한 7억을 가지고 있는데 네. 노후 자금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 좋을지 상당히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전문가만 말씀을 듣고 싶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또 노후 준비로 좀 가지고 계신 자산 관리를 또 잘 하셔야 되는데, 네네. 자, 그 부분도 우리 김재민 이사님께서 팬이시라고 네네. 하시니까 특별히 네, 좋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팬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한번 만나 뵙고 싶었고요. 네, 네. 네. 일단 뭐 개포주공 4단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몇 평 보유하고 계세요? 13평, 네? 13평. 13평. 예, 예. 일단은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개포 지역은 네네. 그래도 뭐 작년까지는 상당히 다 가격이 많이 올랐죠. 개포 지역이. 네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제한 조치가 들어간 113 대책이 나오자마자 조금 삐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네. 자, 그런데 개포 제한 조치가 왔다라고 해도 개포는 개포입니다. 네네. 강남은 강남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도의 시점에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네. 더 정책이 바뀔 때까지는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뭐 정책이 우리 뭐 과거를 좀 생각해 보면 정책이 항상 일관적으로 뭐 제한 조치만 계속 들어가진 않죠. 네네. 제한 조치를 했다가 또 다시 풀어주는 조치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113 대책이 나올 때 그 네. 시그널 자체를 어떻게 줬냐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시 풀어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동산 자체가 우리 시청자분이 보시기에는 어떨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부동산이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네네. 대부분들 제가 세미나 때도 이런 질문을 많이 드려요. 그러면 대부분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는 분이 뭐 많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지금 뭐 뉴스상에서도 뭐 서울, 뭐 강남 지역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나오죠. 네네. 그런데 그거 자체는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개포 지역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가 원래 10억이었다면 네. 뭐 한 13억, 14억까지 막 올라갔죠. 네네. 자, 그럼 3, 4억이 상승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한 조치를 주자마자 다시 1, 2억이 빠졌단 말이에요. 네. 자, 전체적인 평균적으로 강남에서 3, 4억씩 빠진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수치를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실상적인 이 내용 안쪽에 있는 일반 기존 아파트들을 보면 지금 오히려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자, 그거는 왜 그럴까요? 이제는 가성비를 더 따지는 시대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는 새 아파트에 무조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높은 가격을 책정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기존에 관심 없었던 것들이 조금 가격을 올려주는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개포지구는 어찌됐건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4만 세대의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꾸준히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감사합니다. 보유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7억 갖다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이걸 물어보셨죠? 나이가 있어서 형 이제 은행 금리가 너무 낮아가지고요. 네, 그럼 7억을 지금 은행에 계속 두시고 계신 거세요? 1월 5일 날 나오거든요. 아, 1월 5일 날 이제 7억이 나오세요? 네, 1년씩 했는데 금리가 1%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머님 뭐 지금 목소리로 들어서는 69세가 아니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상당히 작년까지 네,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다가요. 이 알뜰로 회원이 보게 돼서 아, 그러세요? 미리 알았었으면 일도 어떻게 그런 것도 이것도 어렵게 지금 연결이 됐거든요, 제가요. 아, 그러세요? 네네. 진작 좀 연결 좀 해드릴 걸 그랬어요.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7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7억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7억에 어떤 아파트에다가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봐요. 자, 1이라는 가정을 두고 이건 아파트에 이제 7억을 투자해서 뭐 우리가 수익을 나는 그런 부동산의 아파트에다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7억에서 가격이 상승하면 뭐 9억이든 10억이든 가겠죠.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금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7억에서 9억, 10억이 됐을 때는 우리가 3억을 번 거죠. 네. 자, 그럼 세금 양도세 얼마나 내야 돼요? 양도세요? 네, 양도세가 얼마 정도 내죠? 지금 현재 제가 내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만약에 3억을 벌었다고 가정을 하면 자, 38%를 내겠죠? 네네. 3억에 38%면 거의 1억 가까이 내야 돼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네. 이 금액을 갖다가 좀 쪼개서 소액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자, 이 세금 부분에서도 만약에 소액으로 투자하면 다 개별과세가 되잖아요, 이제는. 네네. 자, 개별과세 한다라고 하면 세금 부분에서 거의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내요. 네. 무슨 얘기냐면 7억 투자한 게 하나의 아파트로 들어가면 결국은 소득이 3억이 생기는데 이거를 좀 분산해서 2억짜리 3개를 샀다라고 보여. 네네. 만약에 3개를 샀다면 이게 2억 5천 정도 하겠죠? 그럼 네네. 얘가 결론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한 5천만 원 정도 올라요. 자, 그럼 5천만 원에 대한
양도세는 훨씬 더 구간이 낮죠.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더 낮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매도를 하기에 7억에서 10억 가기가 쉬워요. 2억 5천에서 3억 가기가 쉬워요. 어떤 게 더 편해 보이세요? 소액. 그쵸? 소액이 더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쪼개서 수익과 차익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부동산에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느 지역에 투자하냐가 또 중요하겠죠? 네네. 자, 우리 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항상 정책이라든지 기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네네. 자, 어떤 기조 나왔어요? 11월 3일에 무슨 대책 나왔죠? 전매 제한 뒀죠? 네. 123 대책은 전매 제한이죠? 네네. 자, 그럼 사인을 준 거예요. 아파트에는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에 투자해봤자 많은 이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또 여러 가지 2030 계획에 어떤 정책이 있는지 수변 개발이 있고 중공업지 개발이 있고 용산 개발이 있고 이런 호재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과 차익을 동시에 낼 수 있는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아, 네. 네, 자세한 거는 1대1 상담 한번 오세요. 1대1 상담을 제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한번 오셔서 자세하게 네. 상담을 받고 네. 그렇게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자세히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전화 너무너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부동산 포커스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실시간 전화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 서울 전화 3424-072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8289번 문자창도 나중에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번에도 전화해 주신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예, 의왕시 백운밸리 효성 해밀턴 플레이스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예,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조금만 더 볼륨 키워서 대답 좀 해주세요. 네, 말씀해 주셨던 부분 의왕의 백운밸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34평인데 향후 전망과 매도 시점 궁금한 점 아시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백운밸리 이제 분양을 받으셨나 봐요. 예, 예. 네. 34평 얼마에 분양 받으셨어요? 분양가는 4억 7천에 뭐 확장돼서 4억 8천 정도. 4억 8천. 예, 예, 예. 자, 제가 볼 때는 우리 백운호수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백운밸리인데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입주 때까지 5억 이상은 충분히 상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보유를 좀 해주세요. 근데 네. 두 개를 분양권을 두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분양권 2개를 가지고 계신다고요? 예, 예. 백운밸리에? 예, 예. 예, 둘 다 34평이세요? 예. 네. 예, 그래서 하나는 실거주용이고 하나는 투자용이라서 네. 언제쯤 어느 시기에 매도를 하면 좋을까 싶어서요. 네, 이제 제가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보유는 하시고, 예, 예. 자, 우리 안양이라는 이 평촌 지역이 무슨 신도시죠? 1기 신도시예요. 그죠? 예, 예. 자, 그럼 우리 1기 신도시인 일산 다른 지역을 다 봤을 때 1기 신도시들이 가격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안양 지역에 있는 이 평촌이라는 지역은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올랐죠? 예, 예. 자, 오른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우리 평촌 스마트 스퀘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양 지역 자체는 공단이 있어요. 그죠? 예,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자족 도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네. 다른 일기 신도시들은 자족 기능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평촌이라는 지역은 자족 기능을 갖추고 있는 도시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매력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평촌 지역 자체의 대부분이 일기 신도시다 보니까 90년도식이 많겠죠. 그렇죠.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새 아파트가 나오면 그 새 아파트로 인기가 많이 치우치겠죠.
예. 그쵸? 왜냐하면 여기에 다 노후된 아파트인데 새 아파트가 하나, 두 개 생기면 다 글로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가 가격을 올려주면서 기존 아파트들도 따라가는 형식을 보여준 거예요.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안양이라는 지역 자체는 일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도를 보시면 여기 지금 점선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판교까지 가는 도로 교통이에요. 이게 2017년에 개통을 하고요. 그리고 수원에서 오는 지하철도 또 개통을 하고요. 그리고 향후에 GTX도 금정역에서 GTX C 노선이 예정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교통의 요지로 계속해서 도로를 늘리고 지하철 교통을 늘린다라는 건 이 지역에 그냥 주거 시설만 있어서는 아니에요. 여기 지역에 지금 과천 지식 정보타운이라고 써 있죠? 네네. 여기에 R&D 연구벨트가 이제 조성이 돼요. 인덕원에도 또 연구단지가 조성이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이 향후에 추가적으로 업무 시설이 유입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곡지구에 왜 가격이 오르죠? 마곡지구에 업무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죠? 예. 우리 평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가격적인 요소를 올릴 수 있는 그 업무 시설이 들어와서 가격을 조금 더 올려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업무 시설이 완비되는 순간이 결국에는 매도 시점인 거예요. 그 완비되는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제가 볼 때는 한 2020년, 2021년 요 정도에 아마 완비가 될 것 같아요. 자, 이 전체적으로 지도를 보면 이 의왕시 자체로만 보면 안 되고요. 예. 의왕시에 R&D 센터가 있고 위로 가면 우면동이 있죠. 예. 우면동에 또 R&D 센터들이 있어요. R&D 센터는 뭔지 아시죠? 네네. 연구단지예요, 연구단지. 연구단지. 예. 고급 인력들이 들어오는. 그리고 또 판교에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죠. 예. 자, 그러니까 도로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정부 측에서는 이 R&D 삼각 벨트라고 불러요. 자, 이게 완성되는 순간이 아마 2020년이 넘어서 한 2022년, 3년까지는 아마 완비가 다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보유를 하시고 그때 매도하시는 게 아마 가장 좋은 가격을 받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 좀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24-0721번으로 전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충북 충주시 네. 그 칠금동 그 부영 2차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네. 지금 한 4년 후에 그 4, 5년 있다가 그 들어가 살 거거든요. 네. 지방 아파트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사도 괜찮을까 아니면 좀 더 있다가 사야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네, 매수 여부 문의 주셨네요. 한 예. 4년, 5년 이후에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거주를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예, 한 4, 아. 5년 후에 거주하는데 지금 많이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자, 알겠습니다. 저희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충주에 뭐 이제 4년 후에 내려가시나 봐요. 예. 여기 지금 부영 아파트라고 하는 데는 지금 공영 터미널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는 아파트죠? 예. 그래서 제가 편할 것 같아가지고. 편하실 것 같아서. 예. 자, 그런데 왜 내려가세요? 그쪽 시청 쪽에 좀 근무할. 이쪽에 근무하셔야 돼요? 예. 근무지가 이쪽으로 이제 옮기셔서 이렇게 이쪽을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예. 근데 한 4, 5년 후에요. 네. 갈 것 같은데. 4, 5년 후에 가면 4, 5년 후에 매수하시면 돼요. 지금 할 필요 없고요. 지금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가격이 왜냐면 떨어질까요? 지금 사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올 한 해 동안 자, 서울이 전체적인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4.5% 정도 상승했어요. 예. 그리고 뭐 여타 지역 인천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뭐 3% 이렇게끔 다 상승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충주 지역, 자, 경북에도 가격 이거는 오른 지역이고요. 자, 하락한 지역이 있어. 경북, 충청도. 자, 이런 지역은 하락을 했어요. 왜 하락을 했을까요? 공급량이 많았던 지역이에요. 예. 자, 충청도에도 공급량이
작년에만 4만 세대가 들어왔어요. 아, 자, 그렇다 보니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 하락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도를 제가 좀 크게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우리 서울에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죠? 서울이 메가시티라고 해서 1000만이잖아요. 예, 예. 1000만인데 조금 내려왔어요. 900만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 충주는 어느 정도 될까요? 충주는 한 10만에서 20만 정도 될 거예요. 한 20만 정도 된다라고, 200만 정도 된다라고 보면 200만도 좀 크게 잡아서 자, 1000만이 사는 지역에 얼마나 많은 수요층들이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 수요층들이 존재를 하겠죠. 예, 예. 그래서 공급이 들어와도 또 멸실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가격 변동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는 거고 충주 자체는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100이랑 한 20 정도로 비교하면 돼요. 자, 20명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이 조금만 늘어나도 영향을 받는 지역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요소보다는 앞으로 이 경기도권, 수도권에 2018년까지 한 32만 호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영향 받겠죠, 당연히. 그렇죠?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네요. 오히려 4년 후에 그냥 실질적으로 나 거주한다고 생각하고 그때 들어가셔도 돼요. 아, 오히려 이 지역에 투자해 놓는다는 의미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네. 좀 떨어질까요, 가격이? 가격이 아마 떨어질 가능성이 더 커요. 아, 예. 왜냐하면 잘 알았습니다. 네, 충주 지역 자체에서 또 빼앗기는 인구들도 많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4년 후에 매수하시는 걸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후 2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포커스입니다. 저희 부동산에 관한 고민들 저희가 이제 김재민 이사님과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데 있으신 분들은 전화, 문자 상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부동산 포커스 김재민 이사와 함께하는 스피드 문자 상담 시간입니다. 샵 82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끝자리 7484번님께서 주신 내용입니다. 용산의 문배동 이안 프리미어 주복 43평 매도 시점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어요. 자, 용산 문배동 이안 프리미어가 주상복합이라는 약점이 있어요. 가격이 안 올랐죠. 아직까지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 용산 지역은 대부분들이 주상복합 위주로 공급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주상복합이라는 단점, 그러니까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의 주상복합은 단점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그 단점이 좀 상쇄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용산 지역 자체는 아직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올해 이제 이전도 마무리되고 그 앞에 유엔사 부지라든지 안 그러면 캠프긴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업시설로 변하면 아마 그 변함과 동시에 43층의 주상복합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게 많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용산공원 완료 때까지는 좀 보유하고 계셔라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끝자리 4265번님 역삼 2차 아이파크 실거주 겸 매수 시점 어떨까요? 좀 매수를 좀 빨리 하셨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어요. 자, 작년 한 해 서울에 있는 이 강남에 있는 가격들이 너무 빨리 뛰어갔습니다. 자, 뭐를 위주로 갔을까요? 재건축이 달려갔죠. 재건축이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 아파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새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매겨졌는데 이제는 제한을 뒀죠. 113 대책으로 해서 제한을 뒀기 때문에 새 아파트 가격이 이제는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가성비를 좀 따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삼 2차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초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조금 더 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거주 겸 매수하시는 거 빠른 시점에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6396번님 여의도 시범 아파트와 잠실주공 5단지 중에 투자 목적입니다. 어느 쪽이 나을까요? 자, 여의도 시범과 잠실주공 5단지 너무나 유명한 재건축 단지들입니다. 역시 작년 한 해 재건축이 강남에서 터지자마자 역시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억 정도가 3, 4억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그런데 대책이 나오고 나서 다시 인력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마 주공호 단지에 투자하려면 거의 한 9억 정도가 지금도 현재도 필요한 금액이 들고요. 시범 아파트에 투자하면 거의 한 3, 4억 정도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의도와 잠실이에요. 어느 지역 하나 좀 빠지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조금 더 투자 금액이 낮은 시범 아파트 쪽으로 투자하셔라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0116번님, 가양동의 대하 동신 아파트 37평입니다. 투자로 매수 원하는데 전망이 궁금합니다. 자, 가양동 대하동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 37평이에요. 자, 그럼 가양동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대형 수요가 많나요? 물론 없을 수밖에 없겠죠. 대형 수요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못 올려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동에 있는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이주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형을 원하겠죠. 자, 그런 시점이 아마 우리 아파트 가장 좋은 가격을 받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옆에 마곡지구도 있기 때문에 저는 37평 투자 괜찮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7339번님, 덕수 강변 3일 아파트 25평 매도 시기 궁금합니다. 자, 덕수 바로 건너편에 뭐가 있죠? 키가 커야지만 보일까요? 조금 높은 데로 올라가시면 건너편에 이제 미사지구가 있죠. 자, 그럼 미사지구가 옛날엔 그냥 하남이었어요. 자, 하남이라는 지역에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가격을 올리고 있죠. 자, 그 얘기는 결국에는 하남이 제대로 된 정가를 보여줄 때 우리 건너편인 덕소도 역시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 입주 완료 후에 그때가 조금 더 우리 기존 아파트 건너편의 아파트도 조금 더 가격이 오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정도 더 보유하시라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0269번님, 수지 상현동의 LG자이 아파트 40평 매도 시점은요? 자, 상현동 이제 40평형인데 우리 LG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지하철역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지역의 가격이 올랐던 거는 역시 중형, 소형 위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것도 역 주변으로 신분당선 주변으로 해서 많이 올랐는데 조금 멀지 않나 좀 느껴지고요. 용인 지역은 아무래도 단위 세대당 대형 평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데 역시 그 수요층들이 많은 평형에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상 다운사이징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샵8289번 저희 문자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끝자리 7985번님, 남양주 다산신도시 프리미엄 주고 사도 될까요? 투자 전망 부탁드립니다. 자, 프리미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거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부동산은 거품을 먹고 자라나는 미생물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품 자체가 결국에는 제 살이 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지금 다산에 붙은 가격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거품이 많이 끼진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미사지구가 가격을 올리고 같이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가격 자체가 아마 지하철이 완료되고 이러면 조금 더 가격을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프리미엄 주고도 매수하셔라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6048번님, 평택 상가 투자 괜찮을까요? 주셨습니다. 자, 신도시예요. 평택이라는 지역에 이제 새로운 아파트도 들어오고 여러 수요층들이 이제 몰리는 지역인데, 자, 우리가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분양 사무실에 가서 그 분양을 하신 분의 말을 너무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무슨 판단을 하냐면 주변 지역의 공실 여부라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유동인구들이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는지 이쪽에 동선으로 우리 상가 쪽으로 지나간다 이런 판단 자체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셔가지고 임장 활동을 좀 한 일주일 정도 해보시고 나서 신중하게 구입하셔라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3132번님, 신촌의 10평형 오피스텔과 강남 쪽의 다세대 어느 쪽이 나을까요? 두 지역 다 신촌, 강남 지역 다 수요층들이 좀 풍부한 지역입니다. 신촌은 대학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소형 주택들이 인기가 있고 강남 지역 자체는 역시 업무 시설이 많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데 자, 요렇게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오피스텔과 다세대를 살 때 세금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일반 다세대 같은 경우는 1.1%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면 2억 기준으로 한 220만 원 정도 내겠죠. 그런데 오피스텔을 2억짜리를 산다라고 하면 근 900만 원이라는 세금이 부담되게 돼 있어요. 그게 향후에 내가 매도할 때 그 다른 사람한테 또 그것도 부담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다세대를 구입하셔라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5950번님, 수서동의 3익 22평 매도 시점은요? 이제 강남 재건축이 올라가면서 동달아서 같이 올랐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을 받았죠. 그런데 이 수서라는 지역은 외부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에요. 뭐냐면 지금 수서발 KTX가 이제 개통을 했고요. 그리고 그 수서발 KTX가 개통이 됐다라는 건 강남 지역에 철도를 이용하시는 분이 전에는 서울역으로 가셨는데 이제 수서로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거에 맞게끔 아마 상업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요인을 갖고 있다. 그리고 건너편에 문정 유통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비가 되면 조금 더 가격을 올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보유하셔라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문정이랑 KTX가 완비되는 한 2년 정도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라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샵 8289번 스피드 문자 상담 시간 도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화 연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저기 그 용인 네. 그 남사의 이 편한 세상 네. 그 한슈 거기 네. 좀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교통이 좀 안 좋아서 네.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럼 실거주는 아니시고 투자 목적으로 일단 매수 고민 중이신 거죠? 예, 먼저 투자고요. 네. 새 집이다 보니까 나중에 또 들어갈 생각 있으면 할 수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문의 주셨던 남사면의 이 편한 세상 몇 평인가요? 아직 24, 5평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투자 목적 나중에 거주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매수 여부 괜찮을지 저희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고 보니까 새해 인사를 제가 까먹었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자, 우리 이제 24평 금액이 얼마예요? 금액이 한 2억 정도 돼요. 2억 정도 돼요. 예. 자, 여기는요. 예. 실거주로만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자, 항공지도 한번 볼게요. 여기가 준비가 안 됐네요. 항공이 준비가 안 됐는데 이 지역을 보면 제가 지적 편집도를 이렇게 볼게요. 자, 녹색이죠, 다. 네네네. 녹색이라는 건 뭐예요? 주변에 한 주거지가 없고 거의 산이나 이런 거. 자, 우리 아파트 이름이 뭐죠? 이 편한 세상 한숲. 자, 이 편한 세상 한숲이죠? 예. 그냥 숲속에 있는 아파트예요. 네. 자, 세대수가 물론 좀 단위가 큽니다. 한 7,000세대 정도가 되는데 자, 7,000세대로 그냥 이 전체적인 주변의 도시와 연결 없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건 그만큼 여기 지역 이제 위로 조금 올라가면 뭐 있죠? 동탄 있죠? 네네. 자, 동탄이 거의 몇만 정도가 들어오냐면 한 15만 정도가 입주를 해요. 자, 그러면 15만 대 우리는 7천이에요. 자, 그러면 편의시설이 어디에 더 많겠어요? 동탄이. 당연히 동탄에 많겠죠. 자, 그런데 동탄에 24평 가격이 얼마 정도 하시는지 아세요? 거긴 좀 비싼 것 같더라고요. 2억 중반이면 사요, 여기도. 2억 중반이면 24평도 여기 충분히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억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결국은 가격을 오른다라고 치면 동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럼 동탄이 못 훨씬 낫다는 얘기네요. 못 이기겠죠. 못 이기겠죠. 문제는 자, 이 6,000세대가 들어오는데 6,000세대 자체에 뭐 중학교도 있고 학교도 이제 들어와요. 몇 군데 들어오는데 이 지역 7,000세대만 사는 그런 도시는 어떻게 보면 지방 소도시와 같은 거예요, 그냥. 자, 우리 의정부라는 지역을 가면 이렇게 홀로 돼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양주에. 그런 데는 그냥 그 지역 가격만 유지해서 대부분들이 그냥 유지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는 투자용으로 보시는 거는 절대 안 되신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실거주면 나중에 조금이라도 오를 가능성은 없나요?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같이 올라가겠죠. 재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가격이 오르는데 그거는 오르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숲시티 가면은 물론 경치가 좋죠. 자, 경치가 좋은 것과 가격을 오르는 것과는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서울 도심에 이렇게 숲세권으로 해서 들어와 있으면 가격이 오르겠지만 이 지방 지역에 또 여기도 단지 하나 조성할 수 있겠죠. 또 조성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얘에 특화되어 있는 장점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변에 그 산업단지 이런 게 들어선다고 하던데 네, 상관없어요? 그런 거랑은 크게 그 여파를 줄 만큼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매수 반대 의견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어머니 더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한 번 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김재미 이사님의 부동산 무료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시간 1:1 맞춤 무료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 삼성동의 랜드스타일의 강의장으로 방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선착순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은요. 02-3424-072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1 무료 상담 시간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뭐 방송에서 제가 뭐 지금도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방송에서 얘기하다 보면 제가 시간이 계속 쫓겨서 얘기를 다 못해요. 그런데 네. 찾아오시면 못해도 제가 1시간 이상은 다 할애를 해드리니까 오셔서 얼굴을 보고 이렇게 상담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포커스 오늘 상담 도와주신 김재민 이사님이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부동산 포커스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음 순서 만나보시죠. 계속해서 이번 순서는요. 수익형 부동산 맞춤형 매물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분 주식회사 굿에셋의 신성민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매물 준비해 주셨는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먼저 화면으로 개요를 먼저 확인해 보시죠. 동대문구 전논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근처가 되겠고요. 1960년 2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은 86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41.55제곱미터고요. 방 4개가 갖춰져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매매가는 5억 3천만 원, 임대 금액은 보증금 5천만 원이고요. 대출 금액은 2억 4천만 원, 실투자액 2억 4천만 원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 보실 매물입니다. 동대문구 전논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먼저 입지 여건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본 매물이 위치한 전농동 지역의 이제 입지에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가 바로 교통 입지 여건이 굉장히 좋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가 교육 환경, 그리고 편의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먼저 교통 입지 여건을 한번 살펴보면은 본 매물은 청량리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량리 역세권 지역입니다. 그만큼 청량리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량리역 지하철 1호선이라든가 경춘선이 지나가고 있죠. 이렇게 지하철 2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고 또 향후에 경전철이라든가 GTX까지 이용이 가능하기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지하철 이용이 그만큼 편리한 이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고 이 지하철 이용만 편리한 게 아니라 차량 이용 또한 굉장히 편리한데요. 이 본 매물을 중심으로 바로 오른쪽에는 동부간선도로가 지나가고 또 아래쪽으로는 내부순환도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빠르고 도심권으로 진입이 가능하고 강남권까지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 그리고 차량 이용이 굉장히 편리한 교통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우수한 교육 환경 그리고 편리한 편의시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본 매물을 중심으로 반경 1km 안에 한양 서울 외대라든가 서울 시립대 그리고 경희대가 모두 자리 잡고 있고 또 왼쪽 편에는 고려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좋은 우수한 학군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고 또 여기에 이 편의시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재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민자역사 개발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청량리 역사 내에 이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 쇼핑몰 그리고 CGV라든가 이런 게 다 모두 갖춰져 있어서 이용이 가능하고 또 여기에 또 바깥으로는 이 재래시장 또한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데요. 양령시장이라든가 경동시장 그리고 청량리 이 축산물 시장 청량리 농수산시장까지 재래시장 또한 활성화 자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이 굉장히 편리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학군 그리고 편의시설 또한 굉장히 좋은 것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하철 역세권이네요. 청량리역 도보 5분에 걸리는 동대문구 전농동의 단독주택 첫 번째로 보고 계신데요. 매물의 개발 호재 살펴볼까요? 네, 청량리 이 전농동 지역의 가장 큰 개발 호재는 바로 청량리 역세권 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청량리 역세권 개발로 지정이 되어서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가 가능한데요. 이 청량리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합원들의 동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개발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이미 청량리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철거가 90% 이상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 착공을 앞두고 있고 또 그 다음으로는 본 매물이 위치한 전농지구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 조합 설립 인가까지 끝나고 이 사업 시행 인가라든가 그다음에 관리 처분 인가만 앞두고 있기 때문에 투자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게 투자할 수 있는 반면에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그만큼 청량리 역세권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이 바로 본 매물의 첫 번째 개발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토지의 용도 그리고 토지의 가치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점인데요. 본 매물은 일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반 종상향이 될 예정이 아닌 이미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이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750%라는 높은 용적률로 개발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지만 분홍색으로 진행되는 지역이 바로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750%라는 높은 용적률로 개발이 진행되는데요. 서울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평균 용적률 자체가 200%에서 230% 사이입니다. 그에 반해 본 매물은 전농지구 같은 경우에는 750%라는 높은 용적률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재개발, 개발 사업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높은 이 시세 차익이 가능한 매물이라는 점, 그만큼 토지의 용도 자체가 좋고 750%라는 용적률로 진행된다는 점은 바로 본 매물의 두 번째 개발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교통 호재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현재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이 지하철 1호선 경춘선이 지나가는데 향후 면목선 경전철이 개통을 앞두고 있고 또 GTX B 구간이라든가 C 구간이 개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청량리역 자체가 광역 교통망을 갖추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 청량리역 자체가 광역 교통망을 갖추게 되면은 그만큼 교통이 편리해지기 때문에 이 청량리역 주변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GTX 개통 그리고 경전철의 개통은 바로 청량리역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개발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까지 먼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이 매물의 장점, 특징 살펴볼까요? 네, 본 매물은 1960년도에 지어진 9옥 단독주택 건물입니다. 워낙에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관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세입자가 이 본 건물에 세입들을 살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관리가 그렇게 크게 필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워낙에 오래된 건물이고 또 어차피 개발 사업의 진행에 따라서 향후에는 철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현재 전농지구의 개발 사업 속도를 봐가면서 어느 정도 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관리해 주시면 되는데, 어차피 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게 없는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매물의 가격, 투자 금액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본 매물의 매매 금액은 5억 3천만 원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요. 전세 5천만 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2억 4천만 원으로 실투자 금액은 2억 4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매물인데요. 이 용적률 750%로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세 차익 자체가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수익형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대문구 전농동 단독주택 먼저 첫 번째 매물로 확인해 보셨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매물력 개요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성동구 마장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하철 2호선, 5호선 그리고 왕십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2014년 4월에 준공 완료된 다세대 주택입니다. 대지 면적은 19.9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40.44제곱미터고요. 방 2개, 거실, 욕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총 5층 중에 2층이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2억 3천만 원, 임대금액 전세 시 2억 1천만 원에 월세 5천만 원에 월 70만 원 예상되고요. 대출금액 1억 5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천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입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지역 역시 성동구 마장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먼저 입지 여건 역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본 매물이 위치한 마장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5대 부도심권 중에 하나인 왕십리 부도심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리적 입지 여건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도심권 서울의 3대 핵심 투자 지역 중에 하나죠. 이 도심권의 78%가 상업시설 그리고 업무시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권에는 이 사람이 주거할 수 있는 주거 지역이 굉장히 부족한데요. 이 도심권의 이 부족한 주거 시설을 대체할 지역이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왕십리 부도심권입니다. 그만큼 도심권의 직장인 임대 수요 그리고 상업 지역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이 바로 왕십리 부도심권인 만큼 정말 풍부한 임대 수요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심권의 핵심 주거 지역이라는 점이 그만큼 지리적 입지 여건이 좋다는 점이 바로 이 첫 번째 입지의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교통 입지 여건인데요. 현재 본 매물은 마장역 그리고 왕십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 왕십리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2호선이라든가 5호선 그리고 경의선 그리고 여기에 분당선까지 무려 4개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쿼드러플 역세권입니다. 그만큼 지하철 이용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교통 입지의 장점이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핵심 주거 지역으로 풍부한 임차 수요가 또 기대가 되는 지역입니다. 어떤 개발 호재가 있을까요, 이수님? 네, 본 마장동 지역 주변에는 정말 많은 개발 호재들이 많은데요. 하나하나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 그 개발 사업만 말씀을 드리면 마장동 재개발 사업 그리고 현재 이 마장동 축산시장 현대화 사업 그리고 한전물류센터 부지 개발 그리고 왕십리 지구단위 개발 그리고 한양대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까지 이 왕십리 부도심권 일대로 정말 많은 이 개발 사업들이 진행 중인데요. 이렇게 많은 개발 사업들이 진행하게 되면 그만큼 재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라든가 이런 한전 물류센터라든가 축산시장 개발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효과 그리고 직장 창출 효과 그리고 또 이 지구 단위 개발 구역으로 인해서 개발이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구 유입까지 이렇게 인구가 유입이 되고 직장이 생기고 그리고 많은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런 많은 개발 사업 주변 지역으로는 당연히 임대 가격이라든가 매매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이 마장동 본 매물이 위치한 마장동 주변에 진행 중인 많은 개발 사업들은 바로 이 마장동 지역의 가격을 임대 가격이라든가 매매 가격을 상승시키는 가장 큰 개발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성동구 마장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수님? 네, 본 매물은 2014년도에 준공된 이 신축 다세대 주택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총 5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하 1층은 이 필로티 구조로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특히나 세대당 한 대씩 주차장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차 문제가 굉장히 좋다는 점이 바로 첫 번째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옵션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드럼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그리고 여기에 엘리베이터까지 모두 설치가 되어 있고 특히나 이 세대별 개인 창고 그리고 무인 택배함까지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이 옵션상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있는 마장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함께 보고 계십니다. 투자 금액 함께 분석을 해보면서 포인트까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본 매물의 매매 금액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현재 전세 시세 자체가 2억 1천만 원의 전세는 나가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5천에 월세 70만 원이 가능해서 전세 투자 시에는 2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매물이고 월세 투자 시에도 3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정리해드리면은 2천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그것도 도심권의 직장인 수요 그리고 바로 옆에 한양대 학생 수요까지 겹쳐지면서 정말 많은 임대 수요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가장 중요한 공실 없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이 바로 본 매물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알짜배기 매물 소개해 주신 주식회사 또 굿에셋의 신성민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후 2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됐습니다. 부동산 벚꽃에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